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00만 개인 투자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통화위원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8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창용 총재 발언을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했는데요.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이번에 이제 동결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들어갔죠. 그래서 매파적 동결이냐 비둘기파적 동결이냐 두 가지 갖고 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 유지해야 되겠다는 좀 뭐 작년부터 나왔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단 매파적 동결이 됐고요. 사실상 지금 이번에는 이제 7분이 해야 되는데 6분이 했어요. 한 분이 경제수석으로 영전을 해가셨기 때문에. 근데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뭐냐면 이 정도면은 우리가 4월 달 정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전환점을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요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4월 달에 금통위원 또 두세 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거는 좀 길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6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지금 하러 가고 있고요.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절대로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읽히고 있고요. 어쨌거나 또 그 사이에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 그래서 거기까지도 다 고려한 그런 지금 장기적인 이 금리 뭐 방향 전환에 대한 좀 긴 호흡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 금통위에서 읽었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1,400만 개인 투자자 잡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했고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이제 집권 3년 차 이제 증시 세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보면 다 지금 1,440만의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그 사이에 너무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많고 침체에 그런 어떤 경향을 띄었기 때문에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4가지 소득이 있어요. 세제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그다음에 배당 소득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고 이번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있는데. 이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체적인 투자 이익법에 이제 관련돼서 나오는 이제 새로운 부수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선진화함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띨 수 있는 부분들로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특히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상 정의하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와 기업이 만나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거기가 활성이 돼야 거기가 시발점으로 우리 경제 회복의 어떤 그런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공매도라든가 양도세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단발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고 크게 소위 말하는 마스터 플랜이 조금 필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자들의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뭐 3가지 정도로 했는데 일단은 3가지다. 뭐 딴 거 다 지금 여야 간에 무슨 공방 빼고더라도 1,440만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성공이냐 실패냐 2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저는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즐거워야 되는 거죠. 뭐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그 차치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진심으로 이 투자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암적 요소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조치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시장이라는 게 원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정부 당국에서 좀 귀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그쳤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스터 플랜에 어떤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실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 보호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일단은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금 뭐 문제점 굉장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공매도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진짜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주주 환원 주주를 환원하는 부분들이 약한 점, 그다음에 우리 가버넌스 문제 등등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그게 굉장히 얼개처럼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타겟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없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특색상 불공정 거래는 진짜 일벌백계 할 줄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또 여기저기서 지금 튀어나오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불공정 거래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굉장히 또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의외성이 많은데 의외성 많은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뭐 대주주가 팔 때는 이 개인 것까지 이제 같이 해서는 파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촘촘히 들어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장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단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거는 분명히 세제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마스터 플랜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아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도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됐는데 첫날에는 양대 시장 모두가 좀 불을 뿜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지 약 70일이 지났는데 그 효과 어느 정도로 나타났을까요? 일단은 그 나왔을 때 가장 주 목적이 뭐냐면 길어진 운동장을 잡는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부당한 거래들을 잡아내는 그런 부분인데 부당한 거래 공매도 거래 제한 효과는 굉장히 상당하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전 증권사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부분들 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경종을 올리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공매도 이 부분은 사실 증권사에서 지금 많이 빠르게 시스템을 지금 완비해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뭐 의아할 뿐이지만 조기에 있던 증권사 간의 감시 시스템 구축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단단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뭐 말씀하신 건 공매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서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거든요. 굉장히 아주 응급 치료를 했던 뿐이지 진짜로 이제는 일어나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하게 혹은 새로운 운동장이 나타날 기회가 다시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두고는 총성용 정책이라는 비난도 있고요. 이 44조 규모의 증권펀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들은 또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투자 소득세 폐지의 득과 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게 손익을 통상한다 그러는데요. 뭐냐면 금융 자산을 운영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이 나고 채권 시장에는 뭐 손실이 날 수 있을 때 그거를 서로 통산을 같이 계산을 해서 손이 뭐 채권에서는 많이 우리가 손실이 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뭐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주식이 사실 채권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채권, 주식,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전체 자기의 자산을 운영하는데 그 부동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거에 대한 지금 접근이 없이 이게 나오다 보니까 뭐 지금 보면은 뭐 미국, 일본 여기 뭐 다 이 손익에 대해서 뭐 양도세를 매긴다고 뭐 하는 나라들 보면요. 우리나라하고의 자산 운영 패턴이 굉장히 다른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들어올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금융 투자 소득세를 갖고 들어올 때 뭐 했냐면 우리가 한 푼도 지금 안 내잖아요. 차익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무슨 손해가 나냐면요. 만약에 여기가 손실이 났을 때 우리 합산해서 무슨 세금을 낼 때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기 손실 난 거 이익한 거 그래서 그거를 소위 말하는 이제 퉁쳐갖고 거기서 나오는 숫자 갖고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맥혀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들은 분명히 100이면 100사람한테 좋은 정책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고 이것들이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 자산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있어야 돼요. 미국은 아주 철칙이 있잖아요. 주식 6, 채권 4. 그래야 이것이 서로 간에 보완작용을 하면서 내가 해칭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새 뭐 그게 조금 뭐 안 맞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안전적으로 짜고 이익성까지 추가하는 부분들까지의 진짜로 큰 그림을 가지고서 여기에 접근해야지 단편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와 찬성의 목소리가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뭐 포퓰리즘이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이랬을 때는 이런 비난이 진짜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비난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제도를 도입할 때도 우리나라의 환경을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또 소액 주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큰 획을 걷다고 지금 저는 뭐 평가하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뭐 자본시장의 어떤 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해서는 크게 대통령이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조금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이제 또 의문점이 있는 게 자, 미국은 금투세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럼 이런 금투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학개미들이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투세가 도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그 여지가 나오는데 미국에 가면은 자기 소득의 어떤 층층, 그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장기 투자를 했느냐에 따른 세액의 어떤 할인 효과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아주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연간으로 해서 뭐 3년 뭐 2월 공제를 한다고 뭐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투자자들의 이 마음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추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큰 그림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큰 헤드라인만 금투세 폐지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될 거고요. 어쨌거나 관점을 여기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그런 큰 타이틀을 걸고서 아까 말씀드린 불공정 거래라든가 그다음에 뭐 소액주주 뭐 환원 정책 그다음에 의무 공개면서 이런 제도들이 깊숙이 바뀌고 제일 중요한 것 장기 투자를 권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랑스 같은 데는 6개월 넘으면은 세금이 있는데도 면세를 해줘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한 10년 정도. 그리고 다른 나라 또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해에만 그것이 한정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년 차로 넘어가면 굉장히 세율이 내려오거든요.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래야 우리 이 기업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첨부를 시킬 때 진짜로 좋은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이런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액 주주를 보호하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윤석열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우군으로 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어떤 변수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연말까지 국회 법을 개정해서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러지만 사실은 올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을 내는데요. 그때 합의가 돼야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룸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넘어갔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세법 개정안이 이제 하는데 지금 뭐 선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 사실 뭐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정치적 이벤트인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굉장히 지금
영향들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지금 1월 달 들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것 어떤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의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면은 나머지 98%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제가 지금 뭐 서학개미들을 뭐 더 지원하는 그런 얘기가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전한 수익과 그리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분 글로벌하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구성하는 거를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뭐 투자했던 분들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은 전체적으로 조금 시각을 글로벌하게 보시고요. 이것이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돼서 우리 뭐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치고받는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는 우리 2%의 영향을 갖고 있는 우리 총액 갖고는 안 돼. 이제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